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은퇴를 했는데 노후에 월 생활비 50만 원만 가지고 딸랑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명품 구두 한 켤레 값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요, 괜찮은 양복 한 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신라 호텔 뷔페가 가장 비싼 것 같은데요.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정말로 먹을 것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신라 호텔 뷔페에 4인 가족이 어린이 2명하고 부부가 갔을 때 점심 한 끼 식사 때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50만 원은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술값으로 한턱 쓸 수도 있겠죠. 자식을 낳아서, 아니면 자식이 뭐 서울대를 가서, 아니면은요, 승진을 해서 한턱 쓰는 술값으로요, 모자랄 수도 있지만 딱 맞는 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50만 원은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후에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부부가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생활한다니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이거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아끼더라도 부부가 월 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화장실 표가 이런 문구가 있어갖고 제가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형님,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매번 부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높이나 생활 수준을 좀 더 낮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부가 있습니다. 65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은요, 영구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혀 노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당 2024년도에는 33만 4,810원인데요. 부부니까 2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부부는 20% 감액받다 보니까 53만 5,7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결국 50만 원 남짓의 생활비로 과연 부부가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아파트의 월세하고 관리비 15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38만 원만 남겠죠. 이 돈 가지고 한 달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쌀값 아니겠습니까? 쌀값 여러분 가격 얼마인지 모르시죠? 20kg짜리면은요,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비싼 거는요, 7, 8만 원도 하지만 보통 싸게 산다면 4만 원에도 살 수 있고요. 5만 원 남짓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4만 5천 원짜리 20kg라면요. 그 밥 한 공기 200g이거든요. 200g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쌀 100g을 가지고서 밥을 지으면 200g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100g당 밥 한 공기가 나오니까 20kg들이 쌀이라면은요, 200공기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부부는요, 한 달 동안에 180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공기니까 31일이 있는 달도 있으니까 충분히 20kg 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남는 돈이 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식비, 반찬 중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치 10kg 정도면 2만 5천 원, 3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3만 원 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kg라고 한다면요. 김치만 다 먹는 것은 아니니까 부부가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한 달간 12,000원 정도, 12,5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돈은 32만 원이죠. 그리고 부식비가 필요하겠죠. 각종 어떻습니까? 식자재가 되겠습니다. 팽이버섯을 세 봉지에 1,000원에 팝니다. 한 달에 한 3,000원 쓴다고 보고요. 계란 39짜리가 바로 한 판이 6,0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그 두 판 먹는다고 보겠습니다. 69를 먹죠. 그 다음에 대파가 한 단에 1,500원 정도, 2,000원도 가능합니다. 가지 5개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3,000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2,000원 정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도 한 달에 4,000원 정도 먹을 수가 있겠죠.
콩나물은 큰 한 봉지에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세 봉지 먹는다면 6,000원이고요. 오이는 5개, 요새 좀 비쌉니다. 3,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그 두 봉지 먹는다고 10개 먹는다고 하면 6,000원이 되겠고요. 호박 2개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3번 먹는다면 6,000원이 되겠죠. 호박 같은 경우는 전을 부쳐 먹지만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두부는 한 팩에 1,500원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팩을 먹는다면 7,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 싼 것이 바로 바나나거든요. 한 송이에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먹는다면 8,000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부식비를 산출하면 44,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남는 돈은 27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거기에다가 그 부식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겠죠. 동태 3마리에 10,000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 싸구려는요. 조그만 건 5,000원도 하는데 보통 큰 거라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동태 3마리 정도 먹어야 되겠죠. 고등어 2마리에 5,000원 정도가 합니다. 돼지고기는요. 삼겹살의 절반 가격이 그 60% 가격이 앞다리살이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에 어떻습니까?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 뒷다리살이거든요. 뒷다리살 1kg에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다리로 수육을 해 먹거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 먹거나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훨씬 더 싸고 건강에 삼겹살이나 앞다리보다 훨씬 더 낫죠. 돼지 등뼈도요. 커다랗게 하면은요. 커다란 한 팩에 어떻습니까? 6,000원 정도 하는데 2팩 정도 먹는다면 돼지 감자탕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돼지 껍질도요, 어떻습니까? 술안주나 반찬으로 좋습니다. 한 팩 정도면요, 정말로 상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다 보니까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비싼 걸 계속 먹을 수는 없죠. 그 뭐 신라면 같은 경우 한 봉지에 한 8,000원 정도,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나 살이면 40개를 산다면요, 1,40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스프가 없겠죠.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이면 20개 먹는다면 5,000원 들어가고요. 신라면 20개 사서 25,500원인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라면 20개를 계속 한 달 동안 먹진 않으니까요. 국수를 3kg 정도 산다면 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국수, 소면일 경우 그 정도 되고요. 중면 같은 경우가 먹기가 가장 편합니다. 맛있습니다. 중면도 비슷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kg 가지고 2달 먹을 수 있다면 한 달에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1,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22만 원만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종 양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늘, 양파, 기름, 맛소금, 후추, 감자, 고추, 상추, 깻잎, 당근, 무, 미역, 과일, 밀가루, 커피 믹스,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 다 따진다면은 어떻습니까? 월 6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이 16만 원이거든요. 이때 통신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부부의 핸드폰비 싸게 들어가도 한 2만 원 내외가 되고요. 인터넷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11만 원이나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때 교통비를 좀 써야 되겠죠.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하지만 버스를 가끔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비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겠죠. 남는 돈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때 되면은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좀 사야 되고요. 기타 잡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여름철에 모기약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 퇴치약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를 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모두 다 쓰니까 50만 원 갖고 빠듯하게 생활이 되는데요. 병원을 가거나 약을 더 사거나 이랬을 때는요. 다른 것을 왕창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가 힘든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노후의 부분은 남는 돈 없이 생활이 아주 빠듯하게 가능을 합니다만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행은커녕 부부는 외식으로 7,000원짜리 싸구려 짜장면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불여사의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몸이라도 좀 건강하다면 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폐지 줍는 것은 레드오션이 됐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하철 택배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설거지를 하든가 아니면 전단을 돌리든가 이렇게 해서도 매월 200만 원까지 남성 대비 여성이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아니라 75세도 2, 300만 원을 버는 경우 식당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다면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끝까지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또 노동이나 근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근로소득이나 각종 소득 창출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노인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힘들게 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죠. 손을 벌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참, 이렇게 노후생활 부부가 50만 원 갖고 생활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이 부부가 젊어서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9만 원씩 둘이서 합쳐서 18만 원을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만 냈다 하더라도요. 가령 어떻습니까? 55세 때부터 뒤늦게 알아서 65세까지 10년만 냈다 하더라도 부부는 매월 현재 냈다 하더라도요.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물가 상승률 체증해서 받으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4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보탬이 되겠죠.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는요, 부부는 한 달에 여러 번 외식이 가능합니다. 가령 짜장면 둘이서 14,000원, 탕수육 18,000원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일주일에 1회씩 이렇게 해서 그 4번을 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남는 돈은 27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모아서 가까운 국내 그 여행지에서 1박 2일 정도로 놀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을 납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월 80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4번 외식도 가능하고요. 한 달에 여행 2번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가더라도 다른 것을 줄일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30년 동안 납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근로에서 만약에 낸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낸다, 기타 등등 소득을 통해서 낸다. 그랬을 때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받으니까 사실상 내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납부한다면 120만 원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에서 53만 원 받는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할 수가 있고요. 몇 달간 알뜰히 모아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을 2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40년 동안 납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는 65세 때부터 매월 160만 원을 추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까지도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손자녀들한테도 용돈을 줄 수 있으니까 자녀들과 잦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1인당 어떻습니까? 18만 원씩 40년을 낸다. 부부가 각각. 그랬을 때는요, 매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노후생활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요. 부부만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253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매월 45만 원씩 40년을 낸다. 그러면 매월 320만 원을 추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20만 원이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략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37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는 이제 취미 활동 및 사회 기부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재미있게 소일거리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면요, 부부는 매월 368만 원을 평생 물가상승에 맞춰서 체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기초연금 받지 못하죠. 국민연금만으로도 당당한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받으면서 청년 세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당당한 어르신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노후에 여러분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부부가 가입 강화하면 될 뿐이죠. 그리고 금액은요, 9만 원에서 최대한 많이 낼수록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쓸데없는 연금보험 가입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요,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50%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리고 연금보험 가지고 있는 것을 해약한다면 정말로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100% 성공하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조금 준비한다면요. 국민연금 부부 가입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퇴직연금하고 노란우산 공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 가입할 돈하고 연금보험 해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축은행에 연 4%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노후 준비는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해지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어떤 너무 쉬운 노후 준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보험, 정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성인병 보장, 어린이 저축보험, 기타 등등 어린이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세액공제 이런 불필요한 상품들요 모조리 해지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면 노후 준비는 정말로 이제는 500%, 1000%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평생 조언과 지원을 받으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노후 준비를 완성하고 자산관리를 성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히 연금보험이나 보험 상품들 등을 파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쓸데없는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를 망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요. 노후생활비 부부가 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준비한다면요. 그런 빠듯한 생활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 18세, 고3 자녀부터 임의 가입을 최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60세에서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회계하고요. 그다음에 추납 119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18세 한 달이라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리고 쉬더라도 추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추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반환시금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노후 준비 별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요. 평범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 평범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부부 가입 강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368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그 최고의 연금을 보장받지만 최고의 장애 보장도 무료로 공짜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공제를 또 받으니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정연금도 엄청나게 받고 특히 직장 생활하면 50% 지원받으니까 이보다 좋은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반드시 오늘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기 어렵다면 저한테 문의해 보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공정하게 연금보험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정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